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 사람이 떠나면서 함께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관계 하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신뢰,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감정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진짜 내 편이라 느껴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혹은 관계가 늘 어렵고 인복이 없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복이 좋아지는 법.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복이 없어. 왜 좋은 사람은 내게 오지 않는 걸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운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우연 같지만 사실은 전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말하는 습관,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감추는 지혜. 오늘 우리는 인복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꼭 말해야 할 세 가지와 반대로 반드시 감춰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말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입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때때로 침묵이고 때때로 자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영숙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늘 친절했고 배려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 곁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늘 관계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떠날 때마다 나는 내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영숙 씨는 너무 다 보여줘요. 말도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이 편하기보단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그녀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더하게 되자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알게 됐죠. 사람 관계는 진심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다는 걸요. 오늘 방송은 이영숙 씨처럼 진심만으로는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작지만 강력한 실천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인복이 좋아지는지, 또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사람이 곁에 머무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복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을 안심시키며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할까요? 그들이 꼭 말하는 세 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당신 덕분에 일이 편하게 흘러갔어요. 오늘 함께 있어서 든든했어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늘 조용히 일하는 동료에게 항상 묵묵히 책임 다하는 모습, 정말 배워야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관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둘째,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 생각보다 잘하지 않게 되는 말입니다. 가족에게는 당연해서 하지 않고, 친구에게는 쑥스러워서 미루고, 동료에게는 괜히 어색해서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곧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늘 신경 써줘서 고마워. 오늘 너랑 이야기하면서 위로 많이 됐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은 곧 호감으로 연결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시 찾게 됩니다. 고마운 일이 없어서 고맙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걸 찾아내는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인복 좋은 사람은 고마움을 말로 옮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해요. 이런 말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지혜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말만 강조하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더 오래 머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운이 좋았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복이 좋은 사람은 첫째,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 둘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말. 셋째,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말들 속에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순간을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두 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만큼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감춰야 할 두 가지,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불행을 반복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본인의 힘든 이야기만 꺼내는 사람. 요즘 너무 안 풀려. 왜 나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위로하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어서 들어줍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같은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불행을 매번 들어야 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식게 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고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힘들다고만 말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즐거운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고통을 완전히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힘든 이야기를 하되 그 속에 나도 잘 버텨내려고 해 라는 희망 한 조각을 담아보세요. 그것이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둘째, 자기 자랑을 삼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싶고 잘난 점을 알리고 싶은 욕구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앞서면 말은 자연스럽게 자랑이 되어버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으로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어디서 일할 땐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하더라고. 이런 말들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반복되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지 못하고 작아지는 기분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다음 대화를 피하고 싶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자랑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위축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더라도 자랑처럼 들리는 말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는 누군가가 알아줄 때 진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끊임없이 꺼내면 오히려 빛은 흐려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말이 많기보다 듣는 시간이 길고 자랑보다는 공감을 선택합니다. 정리하자면 감춰야 할 두 가지는 첫째, 끝없는 불행 이야기. 둘째,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줄이기만 해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더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신뢰로, 신뢰는 인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 습관을 실천한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인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말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복이 전혀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단 몇 가지 말 습관을 바꾸면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이상철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도 그리 잘 되지 않았고 손님과의 말 한마디조차 늘 무뚝뚝하게 응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그는 늘 고개만 까딱했을 뿐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 식당은 늘 조용했고 단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복이 없는 거지 뭐. 나는 원래 인복이 없었어. 하지만 어느 날 가게 근처에서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이상철 씨에게 조용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말이 참 아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말 한마디가 음식 맛만큼 중요하답니다. 밥도 말로 먹는 시대예요. 그 말이 이상철 씨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을 바꿔보자. 다음 날부터 이상철 씨는 손님이 들어오면 밝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음식을 내놓을 때도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식사가 끝나면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말들이 입에 익었고 무뚝뚝하던 표정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단골이 늘기 시작했고 어떤 손님은 음식보다 그의 인사 한마디 때문에 다시 찾아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밥도 맛있지만 말이 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요. 이 말이 이상철 씨에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복이 없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몰랐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그의 식당은 동네에서 따뜻한 공간으로 불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요, 밥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로 그날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참 다행이죠. 이 사례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감추는지가 사람의 복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말을 바꾼 후 관계가 달라졌고 그 관계가 다시 그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상철 씨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사람 복이 없을까? 하지만 혹시 그 복을 밀어낸 것은 여러분의 말 습관은 아니었을까요? 이번에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말이 곧 복이고 복이 곧 말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말을 곧 기운이라 여겨왔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가지는 무게와 기운이 그 사람의 운을 결정짓는다고도 했습니다. 공자는 말은 그 사람의 뿌리다 라고 했습니다. 즉말이 곧 그 사람의 뿌리를 드러내고 그 뿌리가 바로 관계의 땅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온화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말이 거칠면 상대의 마음도 거세집니다. 말의 결은 곧 인복의 결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마음을 확인하고 말로 서로를 믿게 됩니다. 말이 없으면 사람은 고립되고 말이 넘치면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도 사람을 얻으려면 말을 덜고 뜻을 더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다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진심이 담긴 짧은 말 한마디가 더 큰 믿음을 만든다는 뜻이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말의 길이나 화려함보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는지를 더 잘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 피곤한 하루 끝에 들릴 때 그 말 속에 따뜻한 눈빛이 함께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눈은 핸드폰을 보면서 의무적으로 툭 던지면 그 말은 공허해지고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단어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말이 곧 나의 인격이고 말이 곧 나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인격을 높이고 사람을 모이게 하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좋은 평판을 만들어줍니다. 동양 고전 책은담에서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말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말이 정갈하면 인연도 정갈해진다. 즉 내가 쓰는 말이 곧 내가 맺는 인연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내 말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듯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존중이 말로 먼저 나옵니다. 인복이 좋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들은 말 속에서 진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들은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들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 참 좋더라. 이 한마디는 그 어떤 홍보보다 더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 습관을 어떻게 몸에 익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 인복을 만들고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입에 잘 붙지 않고 오히려 자기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말 습관 만들기 실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아침에 하루 한마디 고운 말 준비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꼭 한 번은 입 밖으로 꺼낼 따뜻한 말을 미리 정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고맙다는 말을 3번 해보자. 오늘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 꼭 하자. 이렇게 하루의 시작에 말의 의도를 세우면 그날 하루의 대화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실천을 30일만 해도 대인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은 마음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야 제대로 나오는 법입니다. 둘째,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말부터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최근 일주일간 가장 자주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혹시 피곤해, 짜증나, 몰라, 귀찮아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내 삶의 리듬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 떨어뜨립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쓰는 말 한두 가지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훨씬 긍정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 대신, 오늘도 잘 버티고 있지. 귀찮아. 대신, 좀 천천히 해보자. 이런 말은 내용은 같더라도 전달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말을 바꾸면 내 기분이 바뀌고 내 기분이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셋째, 입 밖으로 내기 전 한 박자 멈추기 연습입니다. 이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려 할 때 그 말이 내 입 밖을 나가기 전에 한 박자, 딱 한 박자만 멈추어 보세요. 그 순간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인지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인지 판단할 시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진짜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한 박자 멈추면 괜찮아.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한 박자 멈춤은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내가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남기는 여운은 오래갑니다. 좋은 말이 좋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좋은 기운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은 점점 말이 좋은 사람, 말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관계 개선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다룬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말이 어떻게 인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하나의 깨달음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붙잡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인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운이 좋아야 가능한 걸까? 타고나야 누릴 수 있는 복일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사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복은 말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만들고, 말로 그 인연을 지키며, 또 말로 그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 가지는 말하고, 두 가지는 감춰라. 말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 둘째,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말. 셋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말. 감춰야 할 두 가지는 첫째, 자신의 불행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둘째, 자랑과 비교를 삼가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 이 6가지가 결국 사람의 곁에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따뜻함이 여러분의 인복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내 곁을 떠났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떠나기 전 우리의 말은 어떤 빛깔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머물며 그 사람을 다시 우리 곁에 오게 만들 수도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말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만나는 첫사람에게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로 사람과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말로 시작되고 좋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